반도체의 그 백도어라 그래가지고 다 읽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제품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기술은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이혁재 교수입니다. 이제는 반도체의 성능이 무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국방 반도체는 무기에 사용되는 그런 반도체들을 말하고요. 예를 들면은 레이더 같은 게 발전해서 미리 발견하는 게 필요하고, 폭발물을 터뜨린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지점에 터뜨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반도체 성능에 좌우하게 되는 그런 면도 있고요. 무기들 간에 서로 연결돼 가지고 통신하면서 무기들이 동작하기 때문에 통신용 반도체들도 필요하고, 또 AI 시대가 되면은 여러 대의 드론들이 같이 작전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그 안에 AI 그 반도체가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어야만이 그런 작전 같은 걸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무기의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반도체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 일반 반도체랑 국방용 반도체가 좀 차이가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지. 상용 반도체는 목적이 성능이 좋고 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야 되고, 국방 반도체는 굉장히 극한 상황에서 이게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온도 같은 경우도 상용 반도체는 대략 한 0도에서 한 70도, 80도 그 사이에 동작하면 되는데, 국방 반도체는 영하 50도에서 영상 125도, 우주에 있는 반도체들은 150도 이렇게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동작해야 되고요. 또 수명 같은 경우도 보통 상용 반도체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한 2, 3년 쓰고 또 바꾸고 이러잖아요. 근데 국방 반도체는 무기로 한번 들어가면은 10년, 20년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명도 훨씬 길어야 되고, 요즘 전자전 전파로 공격도 받고 이러거든요. 공격 받았을 때도 오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내성, 보안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없으면은 전체 큰 무기를 만들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은 반도체 공급망 이런 게 단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A사 레이더 같은 게 해외에서 안 주니까 우리가 자체 개발했잖아요. 반도체를 생산해야만이 무기 개발을 자립화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첫 번째고요.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반도체의 그 백도어라 그래가지고 회로를 심어 놓은 회로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읽었고, 어떤 데이터들이 거기에 저장되었고 다 읽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백도어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완제품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어야지 백도어 같은 걸 없앨 수가 있어서 우리 국산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국방 반도체를 만들 기술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같으면은 이렇게 팔고 이러잖아요. 수요가 많은 반면에 국방 반도체는 다품종 소량이거든요. 무기가 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수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다품종 소량의 국방 반도체를 만들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별로 관심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초미세 공정 같은 데 하기에는 좀 무리고요. 가격이 저렴한 성숙 공정을 사용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초미세 공정으로 가면은 굉장히 얇게 만들다 보면은 누설 전류도 흐르고 이런 좀 신뢰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외부에서 좀 뭔가 공격이 와도 크게 바뀌지 않고 동작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성 측면에서 성숙 공정이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반도체를 제작하는 파운드리가 있어야 되는데, 성숙된 공정들을 돌리는 파운드리가 필요한데, 이 파운드리가 또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더라도 또 제작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술이 없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 만들자고 협력이 관계가 구축이 되면은 지금부터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사실 국방 반도체 개발하는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국방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위해서는 국방 반도체 아카데미 이런 거를 하나 설립을 해서 국방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면 좋은데, 아카데미를 만드는 게
좀 부담이 되면은 기존 대학들에 이제 반도체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일부를 국방 반도체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여러 대학이 이제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국방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은 앞으로는 다시 이 국방 반도체를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산 반도체를 어떤 것들을 만들고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로드맵을 세우고 관리해 나가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위산업체하고 반도체 만드는 기업하고 수직적인 협력 체계가 좀 잘 구축되도록 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만든 반도체를 일정 부분 이상은 이제 뭐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좀 더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개발할 새로운 무기 체계에 필요한 이제 새로운 반도체들은 국내에서 개발해서 사용한다. 해외에서도 그런 반도체는 있지 않으니까 어차피 국내 반도체하고 해외 반도체가 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 비슷하니까 국내 반도체를 이제 사용하도록 그렇게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반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요즘은 이제 반도체가 정말로 가장 그 중요한 기능들을 다 반도체가 이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있다 는 거를 항상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드가 하나 있으면은 이 보드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면은 국산화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보드 안에 보면 이제 외산 반도체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100% 국산화는 제품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하나하나가 다 이제 국산화가 돼야지 사실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국산 100%가 이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왔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고 그러면은 반도체부터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더 높은 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은 좋겠습니다.